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왜 이런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할까? 제가 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본인은 걷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조깅까지 하는데 몸이 개선되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런데 계단 오르기를 단 3일 했는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뾰루지가 들어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걷기를 하고 조깅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들보다 계단 오르기 그건 너무 단순한 건데 어떻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심지어는 더 짧게 했는데 그런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냐면 혈류순환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뿜어서 몸으로 다 보내주지만 여기 동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위로 가는 것들은 그나마 중력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는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환이 안 됐을 때 어디에 다 모이겠어요? 전부 다 밑으로. 조직액이 밑에서 저류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리가 이렇게 발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몸에서 가장 아랫부분이니까 액체인 혈액, 조직액, 물이 고이게 됩니다. 심장이 펌핑을 해서 동맥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것은 심장의 힘만으로 가능해요. 심장의 수축력에 의해서 다시 뿜어내기 때문에. 근데 음압, 심장이 빨아들이는 거, 이거 빨아들이는 거는 강력한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PT병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면 어떻게 돼요? 물이 팍 솟아오르죠. 그런데 그 PT병 가지고 바닥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려고 해보세요. 빨아들여지나? 안 빨아들여지잖아요.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 주사기로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심장의 압력에 의한 혈액의 이동 중에서 빨아들이는 힘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방출됐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힘 중에서 이 심장의 흡입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할까? 횡격막 호흡이 딱 주사기 같은 역할을 해요. 쭉 빨아들이고 호흡을 하면서 음압을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횡격막 압력에 의해서 10에서 15%의 정맥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정맥에 고여있는 것은 그렇게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심장이 10%, 횡격막이 10% 도와주는데 나머지 70%는 누가 할까?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근육들은 이 정맥압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게 설계된 근육이 있어요. 종아리, 정강이 뒷부분이 종아리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두 개가 딱 맞물려 있어요. 비복근, 가자미근. 이 두 개가 길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정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 두 개가 중간에 있는 정맥을 이렇게 압착을 줘버려요. 압착을 하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게 70%. 이게 왜 또 효율적이냐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허벅지라든가 골반이라든가 이런 데 근육이 작동해봐야 얼마나 작동하겠어요. 펌프가 이런 게 있어요. 수중 펌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보통 여기에 펌프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이런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로는 큰 압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펌프를 쓰냐면 여기에다가 펌프를 담궈버려요. 모터를. 여기에 담궈져 있는 이 펌프가 작동하면서 여기서 뿜어 올려버려요. 제일 아래에서 밀어주는 펌프의 힘은 이런 펌프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수중 펌프를 사용을 합니다. 이 종아리 근육, 비복근, 가자미근은 수중 펌프 역할을 합니다. 가장 물이 많이 고이는 신체 최하단, 제일 깊숙한 제일 아랫부분에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작동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겠어요? 아시겠죠?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작동. 우리가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하는 10% 수준의 7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심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혈류가 심장으로 다시 펌핑해서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심장이 힘을 차리는 겁니다. 내보내줬는데 안 돌아오던 그 피들이 뿜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혈액순환이란 것은 심장이 하는 역할이야. 심장이 내보내고 심장이 다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장만의 역할. 얘는 가만히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얘가 다 하겠거니 혈액순환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거 안 쓰고 산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일단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서 운동을 한답시고 평지를 움직여. 사람의 설계 자체가 평지를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탈을 오르고 나무를 기어 오르고 종아리의 추진력으로 뭔가 기어 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그런 데 있었어. 나무 위에 있고 절벽 끄트머리에 있는 새 알을 먹어야 됐고
열매를 따야 됐고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꿀을 채취해야 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립생활을 하면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그전에는 다 나무나 그런 비탈에서 생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무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체 구조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 사는 생활은 얼마 안 됐어요.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고 그 평지에서 살면서 인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인간한테 있어서. 인간은 농업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몸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채취하고 따고 기어오르고 할 수 있게 설계된 몸인데, 숙이고 뭔가를 베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농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질환들이 실제로 농업 사회가 되면서부터 거의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고고학 자료를 봐도 그런 질환들이 별로 없었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잖아요. 하지정맥류 뭐겠어요? 펌프를 쓰지 않으니까 여기에 몰려있던 많은 혈액들이 정맥에 압력을 준 거예요. 정맥은 동맥처럼 이렇게 튼튼하지가 못하니까 삐질삐질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꾸불꾸불한 혈관들이 하지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만큼 정맥, 환류,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들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계속 모여있고 압력을 주면서 거기서 혈관까지 늘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맥이 그렇게 늘어나고 느슨해졌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 환류가 줄어들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혈을 되돌리는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걸을 때 계단 오르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펌핑 역할을. 그 다음 서 있는 것도 종아리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서서 강의하는 사람들 다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펌프를 작동시켜야지 서서 가만히 있는 행동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서 있으면 심장과 다리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중력으로 거슬러 올라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서서 일하는 분들, 가만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하지정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쓸 일이 있겠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단 말이지. 이 수중 펌프가 역할을 안 해. 펌프가 고정이 났어. 이 종아리를 자꾸 수축시키면서 펌프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멈췄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물에 물은 계속 더 늘어난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물이 여기에 다 고여있다. 이 고여있는 물이 좋겠어요? 고여있는 혈액들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 50, 60대 근감소증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이 종아리가 가늘어져요. 종아리의 근육이 줄어들면서 이 펌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결국 심장이 약해지고 전신순환 능력 다 떨어져 버립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25% 이상에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원인은 정맥 펌프 기능 저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정맥학회에서 202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다리 피로감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다리가 힘들어, 무거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건 그런 행동의 결과물이겠죠. 계단 오르기 같은 펌프를 강화해주는 훈련보다는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에서 쥐가 나기 시작한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근육이 영양이 부족해지니까, 왜? 이렇게 고여있는 정맥들은 산소나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이게 고여 있다고 해서 여기 피가 많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돌아가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 다 부족해요. 여기는 그냥 물만 많아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영양 부실 상태에 들어가면서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가늘어지고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전부 다 무릎 치료에 목숨을 거는데 실제로는 종아리가 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이 종아리가 하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심축이고 하체 순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전신에서 70%의 역할을 하는데, 얘를 작동시키지 않으니까 주변의 근육, 관절, 혈액순환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쉽게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안 써서 생기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하면 무릎이 나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무릎이 약해져서 그걸 재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평지를 걷다가 계단을 도전하는 순간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뭐라고? 왜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지? 이거 너무 효과적인데?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 행위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하기로 한 거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면 내 약화된 무릎에 더 손상이 가해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고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해본 결과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무릎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을 더 잘 잡아주는 요소도 있지만 일단 혈액순환을 시켜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는 걸 넘어서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시면 좋아요가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하세요. 하루라도 더 일찍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면 본인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질병 없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하게만 해주면 충분히 즐기면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계단을 미리미리 일찍 올라야 됩니다.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겁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일은 계단을 느리게 오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100층 올랐다 이런 댓글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보면 또 못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단 한 칸을 올라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리게 올라도 괜찮고 느리게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 하나만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르게 하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계단을 제가 28층까지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단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네고 좋은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왜 이런 계단 오르기 같은 단순한 행동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책은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목부터 임팩트가 있잖아요. 원싱. 한 가지만 해라. 네 인생에 중요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네가 집중해야 될 건 그런 잡다한 것들이 아니야.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한번 집중을 해봐. 그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죠. 단순하죠. 단 한 가지만 해라. 저는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접했는데 요즘도 종종 꺼내 봅니다. 너무 좋은 책은 울림이 있어요. 내 삶에서 다양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여기 신경, 저기 신경, 여기 신경을 쓰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원싱을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될 거야. 내 삶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뭘까? 이거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두 개가 해결되는 거였어. 이걸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세 개에 내 힘을 분산을 하잖아요. 그 세 개 다 어중이 떠중이가 돼요. 제대로 못 해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집중을 해야 되냐? 황롱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지 본인의 문제 한 가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했을 때 나머지가 해결되는 게 뭔가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싱에서 이걸 도미노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무작정 많이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밀면 나머지가 따라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계단 오르기 얘기하면서도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계단만 한번 오르라 이거죠. 운동 어쩌고저쩌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운동에 대한 개념도 없는 분들한테 운동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며칠이나 지속을 할 거냐 이거죠. 제가 그런 문제를 예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 한 가지는 뭘까 해서 내 삶에서 찾아냈던 것도 계단이었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계단을 미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원싱에서 그 한 가지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지 이론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리학자 론 화이트헤드가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도미노가 있잖아요. 도미노. 보통은 도미노 이렇게 해서 같은 것들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런데 론 화이트헤드는 실험을 해보니까 첫 번째 도미노보다 1.5배 큰 거, 50% 큰 거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얘가 넘어가더라. 그러면 세 번째 도미노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 1.5배 큰 거를 넘어뜨릴 수 있더라. 그러면 점점 커지겠죠.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 5cm. 이게 18번째까지 가면 뭘 넘어뜨릴 수 있냐면 피사의 사탑. 23번째까지 가면 에펠탑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5cm짜리 도미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뭘 넘어뜨릴 수 있냐? 이건 높이 기준인데 31번째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 57번째는 달의 높이에 육박하는 그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 저번에 설명했던 1%의 복리 효과는 365일이 지나면 37배로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미노는 한 번에 50%니까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복리 효과예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삶을 바꾸고 성과를 내는 것도 이 도미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항상 거대한 것들이잖아요. 비싼 아파트를 사고 싶고 성공을 해서 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좀 높아 보이고 결과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더라.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 코미디언 장동민 씨도 결과를 아주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1조과 2조 부자가 될 거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너무 집중을 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잖아. 모든 성과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첫 번째 도미노가 뭔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요거 하나만 쓰러뜨리면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도미노를 설계를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뭐냐, 그리고 그 도미노가 두 번째를 넘어뜨리게 설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걸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그 도미노에 집중하는 거. 전 사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나중에 이게 희미해져요. 목표라는 개념이 희미해져. 왜? 오늘을 제대로 살았다라는 그 느낌은 이런 목표가 주는 그런 느낌하고는 달라요.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 삶에서 내가 길 위에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아요. 이루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다시 건강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하루에 7분씩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단 올랐는데 내 삶이 변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했을 때 일어난 일들은 간단해요. 내 몸에서 가장 혈류가 움직이지 않는 하체에서 펌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 이 종아리 근육을 작동시킴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저류되어 있던 혈류가 심장으로 펌핑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멈춰있던 내 몸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게. 사람은 혈류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나는구나. 그 감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제대로 뛰는구나. 그리고 소화가 되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게 연결된 감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계단 오르기는 운동, 이거는 운동이야. 그리고 내 삶은 삶이야. 그리고 내 식사는 식사야. 이걸 별도로 생각하지만 무언가 하나,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그런 장치들은 그게 작동하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식사가 제대로 되고 수면이 제대로 되고 내 심장이 건강해지고 내 생각이 건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단 오르기를 했을 때 금주를 하게 되고 금년을 하게 되고 자녀와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삶의 변화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세요. 내가 어떤 결과에 집중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루에 반복되는 내 삶에서 행하는 그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첫 도미노는 거창한 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야 될 점은 계단 오르기를 통해서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내 삶에서 존재하는 도미노들, 첫 번째 도미노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계단 오르기를 통해서 그걸 느끼면서 이 계단 오르기도 첫 번째 도미노지만 또 다른 첫 번째 도미노들을 삶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한번 발견해 본 분들은 발견하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이 계단 오르기는 계속 하시면 돼요. 삶에 유용하게 계속 쓰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드릴입니다. 오늘의 드릴은 내 삶에서 가장 간단한 도미노,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내서 그걸 매일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래 망설이지 말고, 이건 실험의 한 종류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선 간단한 거 찾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하나를 해보고 이게 도미노인지 아닌지 빨리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찾아내고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세요. 제가 계단 오르기를 추천을 하면서 제 삶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상은 했지만 환자들의 만족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는 알고 있고 제 자신도, 그리고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운동이에요. 하나같이 좋은 피드백이 오니까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면서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에서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는 거 너무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댓글은 다 못 달아드려요. 많은 분들이 고맙다, 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들 정말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걸 궁금해해요. 그렇게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긍정적 경험들을 올려주시면 좀 불안해하는 분들한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올리시는 분께도 자기 효용감을 확인하는 장치가 됩니다. 난 잘하고 있구나 댓글로 스스로한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인지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들 중에서 재밌는 내용들 몇 개 뽑아왔는데, 175에 102kg 고도 비만에 당뇨 전 단계여서 이런 상태에서 살고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아침에 3kg, 그리고 근력운동 30분, 15일 정도 했는데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88kg로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졌다. 이분 정말 잘한 거예요. 제 영상이 계기가 돼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겠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거예요. 내가 반복을 하면 변화가 생길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본인 자신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 15일을 했을 뿐인데 그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가설이 맞다, 나는 이걸 계속하면 되는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이분 이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설레님의 댓글, 우리 환자이기도 하면서 구독자, 그리고 댓글을 아주 열심히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이세요.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어제 엄청 놀란 일이 있었는데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심장이 덜 뛰고 불안증도 덜하네요.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좀 스트레스 받고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불안해지면서 갈피를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저희 치료도 받고 하면서 분명히 예전 같으면 내가 충격받을 일인데 사건은 있었는데 내 몸이 안정된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 몸이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강심장이면 웬만한 일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래, 그렇구나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연습이 되면 심리 상태도 바뀌고 감정 상태도 컨트롤 가능하게 됩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내 자세가 문제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가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또 계단 오르기 효용에 대한 댓글입니다. 계단 오르기 시작해서 주말마다 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에서 그친 게 아니죠. 이분은 계단 오르기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본인이 발전시킨 거예요. 산에 올랐는데 너무 쉽게 갔다 와서 더 힘든 산을 찾고 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집에서 근력 운동도 하고 요즘 바지가 헐렁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산에 오르면서 나무 냄새가 너무 힐링되고 심장이 튼튼해져요. 와, 이분 삶이 바뀌고 있는 거죠. 계단 오르기 하나 했을 뿐인데 산을 좋아하게 되고 산에서 느끼는 내 감각,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도전 과제가 어디 없나, 더 높은 산 어디 없나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새소리, 나무, 풀 이런 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삶에 일어나는 도전들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운 일, 너무 해보고 싶다, 자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분 삶이 바뀔 거예요. 본인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일이든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낼 거고 거기서 또 한 단계 성장할 거예요.
50대 중반 남성으로 얼마 전 연골 수술하고 우연히 알고리즘 추천 영상으로 계단 오르기 하루 100개 층을 목표로 매일 저녁 퇴근 후 40분 정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수면 심박수가 매우 좋음으로 안정화되고 깊은 숙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셨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나도 과연 해도 될까 하고 겁내하세요. 조금 두려우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낮은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면서 내 무릎을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괜찮다 싶고 자신감이 생기면 3층 정도만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두려움은 그냥 모르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이게 안전하구나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 않았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을 때 있는 두려움은 실제 몸을 사용했을 때는 다 사라지는 두려움이니까 좀 더 용기를 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100층 이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계단 오르기는 자기 성취를 측정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의 1층이라는 높이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도 높이야 라는 높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해냈어.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그 이상 해냈어. 내가 정말 점점 잘 해내고 있구나. 계측하기 좋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보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야지만이 그걸 지속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 존재해야지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계단 오르기 이게 뭐라고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 효용감이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더 향상이 되네. 이런 느낌. 따로 뭘 주지 않아도 돼요. 달콤한 사탕을 주지 않아도 이 행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된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추천드립니다. 계단을 오르시라. 일주일 전에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저는 지하철 계단을 피하고 에스컬레이터만 타려고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국립 끝에 집안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현관 들어오면 계단 한 개 있는데 선생님이 책을 놓고 연습해도 좋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현관 계단이 낮긴 해도 왼발 먼저 올라가기 100번, 오른발 먼저 올라가기 100번씩 바꿔서 했더니 훈련이 되어 어디를 가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수월해졌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어려울 뿐이에요. 낮은 한 단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단에서 시작했을 때 점점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더 높은 도전을 하게 되고 내 삶에서 두려워했던 것들이 재밌는 거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인식이 바뀝니다. 계단에 대한 인식,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내 삶에 발생하는 그 두려움, 똑같다는 거죠. 두려움을 낱낱이 분해해보고 작은 부분에서 익숙해지면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이 일도 내 삶에 재미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계단 오르기로 그 연습을 했을 뿐인데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됩니다. 이분은 진짜 환자의 드러난 질병을 넘어서 병의 근본인 마음을 고치시는 명의시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쌓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그만 돌뿌리들,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명의 아닙니다. 지금도 계단 타면서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의욕 없고 무기력했는데 식후에 계단 타고 움직이니 활력이 돋네요. 뇌도 기분이 좋은지 사고가 유연해져요. 이겁니다. 의욕 없고 무기력했다. 몸을 쓰지 않고 몸이 작동하지 않고 뇌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삶의 즐거움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중독 성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졌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반복하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뭘 하냐면 표피적인 것들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고 언제 저걸 이뤄? 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버겁게 느껴져.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SNS에 중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극이 조그만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순간은 현실을 잊을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하는 중에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중에는 현실감이 사라져요. 현실을 잊게 되고 뇌가 그 순간 위안을 받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빠져들어요. 그 효용감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대먹임으로 자극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하고 있게 됩니다. 무기력한데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계단으로 나가서 계단을 타보면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이건 가짜였구나. 생각은 대부분 가짜구나. 내가 한 발 내딛고 내가 숨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 뇌는 깊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표피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감각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했죠. 뇌도 기분이 좋은지 사고가 유연해져요. 삶의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가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 삶이 좀 진한 느낌, 내가 삶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즐거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하는 조그만 행동,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런 행동들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로 밀어놨던 그 하루를 제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오늘에 있지 않고 전부 다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후를 걱정하고 있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걱정하고 있고 내 아파트가 올라도 걱정하고 있고 나는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걸 또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를 하고 있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더 좁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나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전부인 거예요. 이걸 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이대로 서 있지 못하면 대부분 생각이 다 저 멀리 날아가 있습니다. 내일에 가 있고 1년 후에 가 있고 내 자식 걱정에 가 있고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 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오늘이 모이면 몇 개예요? 1년만 해도 365개잖아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제대로 안 살고 맨날 내일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없어져. 오늘에 적립이 없어요. 제가 1%씩 적립하면 1년만 지나면 37배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1%의 향상이 없어. 오늘을 대충 살았어. 왜? 내일 걱정한다고. 그럼 내일 되면 내일을 제대로 사나? 내일 되면 모레를 걱정해. 그러면서 오늘을 자꾸 깎아내려버려요.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건강이든 돈이든 통장 잔고든 인간관계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감각, 그걸 주자. 그래서 계단 오르기 하나, 제일 간단한 거, 그것만 하자.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댓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좋은 댓글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경험, 본인이 느낀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사람들이 영상만 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영상 좀 그럴듯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느꼈으면 내가 행동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맞을까 하면서 댓글들을 봐요.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일단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이 댓글이라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뭔가를 느끼고 본인이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들이 쌓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또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오늘처럼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